택할 건가, 딸을 택할 건가. 이 얘기는 신수군은 그 연산군의 처남이자 중종의 장인이었습니다. 신수군은 중종 반정을 주도한 그 박원정의 회유를 거부해가지고 살해를 당한 뒤에 역적으로 기록되었었지만 훗날에 와서야 영조 때 살인으로부터 고려 말에 정몽조 같은 충신으로 추앙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두 차례의 그 사화를 통해서 절대 왕권을 확보했던 연산군은 자신의 치세가 태평성대임을 확신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북경에서 나귀를 사와서 번식시키는 한편 민간에 살아능단 직조법을 전파하여 민생의 안정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이 살아능단은 고급 비단을 말하는데 당시에는 의이나 재상들이나 해부했던 이 견직물입니다. 또 아울러 사대부들의 장례식을 하루로 한 달을 치게 하는 이일 여궐제를 시행을 해가지고 단축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중에도 육식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연산군은 또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을 규찰을 해서 성종일의 사치와 방만을 일삼던 양반계층을 압박을 했습니다. 1504년에는 비어있는 성균관에서 소해왕후를 위한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는 사림에게 유교 성질을 더럽혔다는 빌미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06년 연산군 8월에는 자신의 정무를 보고할 때 영의정이라는 존칭을 빼게 했으며 공자에게 올릴 그 작헌예를 시행할 때는 그의 직분이 신하라 해서 제배만 하게 하는 등 유교 그 복잡한 의례를 배격하고 아주 간소화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의례를 권장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연산군의 행보는 양반 사대부 계층에게 그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의 그 정체성을 파괴하는 폭거로 간주되면서 유림을 중심으로 해서 반정 분위기가 조성되어 임금을 폭군으로 규정해서 정변을 선동하는 종루벽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조 참판 성희왕과 평성군 박원정이 은밀하게 반정을 도모했습니다. 세부 계획은 성희왕이 세웠고 박원정은 동조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실상은 살인파의 반정 기운이 농후해지자 선수를 쳐서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상의 끝에 성종의 적자인 진성대군을 옹립하기로 결정하고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당시 좌의정이었던 진성대군의 장인이자 중전 신씨의 아버지인 이 신수군을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과거 신수군이 호조 참의로 있을 때 박원종은 병조 참의로서 함께 대마도로 도망친 외인의 송환을 건했을 만큼 두 사람은 친분은 두터웠던 것입니다. 이 주모자인 박원종의 뜻에 따라서 신수군을 찾아간 우의정 강귀소는 누이와 딸 중 어느 쪽이 더 정이 가는가 하면서 넌지시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신수군은 정색하면서 내가 이미 임금으로 섬겼는데 매부를 폐위하고 사의를 세우는 일은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박원종이 다시 신수군을 찾아가 함께 장기를 두다가 일부러 장을 집어서 궁자리에 놓았던 것입니다. 궁은 임금을 뜻하므로 박원종의 행동은 곧 군사를 일으켜 임금을 바꾸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신수군이 장기판을 밀치고 벌떡 일어나면서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박원종은 신수군을 회유할 수 없음을 알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정이 성공하자 결국 신수군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의 가문은 풍지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54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수군은 왜 딸을 택해서 영예와 호강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이를 거절했을까요? 그 후에 반정 공신들은 정사인 실록을 통해서 신수군을 비하함으로써 자신들의 명분 없는 행위를 미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 일기에 보면은 신수군 삼형제가 연산군의 처남으로서 권력을 전행하여 축제를 일삼고 무도한 짓을 많이 했다고
매도해 놨습니다. 그러나 인종대 신수군과 그의 딸 당경왕후 신씨가 신원이 되어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영조 15년에 그러니까 1739년에 영조는 신수군이 끝까지 충심을 버리지 않고 불사 이군의 지조를 지켰다면서 익창 부원군 그리고 영의정으로 추증하고 신도라는 시호를 내렸던 것입니다. 믿을 신자 신도. 영조는 또 영조 51년에 손수 고금동충, 옛날이나 지금이나 충성은 똑같다라는 그 글자입니다. 고금동충이라는 네 글자를 써서 후손들에게 신치그 후손들에게 내려줬던 것입니다. 아울러 신수군의 충성과 의리가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에 못지않다고 치하하면서 그 호조에다 명을 해가지고 무덤가에 사당을 지어주고 비각을 세워서 그를 추앙하게 했습니다. 당시 대제학 이덕수는 좌의정 신공시장이라는 책에서 그를 다음과 같이 칭송을 했습니다. 신수군은 아버지와 아들 양대에 걸쳐 정승이 되어서 가문이 고귀해지고 집안이 번성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왕실의 외척이 되었으므로 자기가 원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물에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때 겨우 노비 몇 명뿐이었으니 여기에서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신수군이 만약 박원종의 뜻을 따랐다면 전국공신 1등이 되고 또 국구의 그 존귀한 자리에 올라서 크게 부귀영화가 누렸을 텐데 하지만 그는 피차에 목숨을 바꾸지 않고 끝내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 일을 마무리하면서도 후회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처럼 신수군은 연산군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세 영원할 군신간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라고 그를 칭송했어요. 자, 조선이 창업 초기이고 혼란에서 벗어나 순항하던 시기에 돌연 발생한 그 중종 반정은 살인파를 견제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던 연산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신권을 고양시키려던 살인파가 아니라 왕권에 기대어 권세를 누리던 측근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정에 성공한 뒤에 역사를 조작해가지고 연산군을 중국 하나라의 거왕이나 은나라 주왕 같은 희대의 폭군으로 그려냈지만 과도한 상상력을 발휘한 탓에 도처에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연산군의 최측근이었던 신수군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명분 없는 거사를 벌였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조실록은 그와 반대로 신수군에게 재산이 별로 없었으며 반정의 그 상황에서 괴로워했지만 뜻이 확고했고 훈척에 연연하지 않았으며 섬기는 바를 바꾸지 않고 자신을 돌보지 않았으니 그 충의가 정몽주, 포운 정몽주와 같다면서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조실록을 우리는 믿어야 할까요? 연산군 일기를 믿어야 할까요? 글쎄요,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지만 후대에 와서라도 그가 딸을 택하지 않고 누이를 택한 그 진실이 밝혀지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 준 것은 참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